산책을 꾸준히 하는데도 강아지가 집에 돌아오면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한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산책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히 밖에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실내 생활에서 부족했던 활동과 자극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행동에 따라 이 시간은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 4번과 6번은 아마 90% 이상의 보호자분들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반복하고 계실 행동입니다. 그럼 강아지를 더 지치게 만드는 보호자 행동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냄새 맡을 시간을 주지 않는 행동. 강아지에게 산책은 육체적인 운동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바닥이나 모퉁이, 기둥에서 나는 다른 강아지들 냄새는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어제 누가 다녀갔지? 오늘은 새로운 냄새가 나네? 하며 세상을 읽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더러워, 이리 와, 빨리 가자 하며 무의식적으로 줄을 당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의 흔적 냄새를 맡는 시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냄새를 통해 해소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겉으로는 걸었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무작정 3km를 뛰는 것보다 단 300m를 가더라도 여기저기 충분히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교감하는 산책이 아이의 뇌를 훨씬 더 즐겁게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아이가 코를 떼고 스스로 고개를 들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동. 산책 중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갑자기 다가와 아이고 이쁘다 하며 허락 없이 손부터 내미는 분들을 만날 때예요. 우리 아이가 사교적이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강아지에게 낯선 사람의 손길은 거대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괜찮아 하며 그 손길을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우리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내 아이를 보호하실 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긴장해서 얼어붙어 있는데도 인사를 강요하는 건 즐거워야 할 산책을 고문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책 중에는 여러분이 아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목줄을 심하게 당기는 행동. 혹시 아이가 앞서 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줄을 획 당기고 계시진 않나요? 순간적으로는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아이의 연약한 목과 기도에 큰 타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즐거워야 할 산책이 아이에게 목이 아픈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산책만 나가면 보호자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줄을 당기는 대신 아이가 앞서 나가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당겨봤자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줄은 통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아이를 연결하는 생명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잘못된 타이밍에 혼내는 행동. 다른 강아지를 보고 반가워서 짖는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안 돼, 조용히 해 하고 소리 지르거나 혼내본 적 있으시죠? 강아지 입장에선 친구한테 인사하는 건데 왜 나를 혼내시지? 하고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와, 저기 친구가 온다, 너무 좋아 하고 인사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 저 친구가 나타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낸다, 저 친구는 나쁜 신호구나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반가웠던 마음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고 결국 사회성은 깎여나가고 짖음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럴 땐 혼내는 대신 거리감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세요. 아이가 흥분해서 폭발하기 전 다른 강아지가 멀리 보일 때 미리 시선을 돌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봐도 평온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 흥분한 상태로 산책하는 행동. 산책줄만 잡으면 현관문 앞에서 짚고 뛰는 아이들. 그 모습이 귀엽고 안쓰러워서 서둘러 문을 나서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건 즐거움이라기보다 통제불능의 과흥분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흥분을 그대로 안고 나가면 산책 내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게 되죠. 산책의 질은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집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문 앞에서 아이를 차분히 앉히고 보호자와 눈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의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뛸 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것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편안하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6번째, 배변을 재촉하는 행동. 강아지에게 배변은 단순히 몸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본능적인 시간이에요. 보호자가 옆에서 재촉하고 조급해하면 엄마가 나 때문에 화가 났나 하며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마음 편히 일을 마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압박이 반복되면 산책은 즐거운 데이트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스트레스 시간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이가 안심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단 몇 분만이라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다정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7번째, 배변 직후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행동. 볼일 다 봤으니 이제 숙제 끝. 혹시 강아지가 응가를 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하시나요? 보호자에겐 효율적인 산책일지 몰라도 강아지에겐 가장 아쉬운 순간입니다. 아이는 똑똑하게 한 가지 사실을 배워요. 내가 볼일을 보면 이 즐거운 데이트는 끝나버리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이는 산책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소변을 조금씩 나누어 보거나 끝까지 참게 됩니다. 볼일을 본 뒤에도 최소 5분에서 10분은 주변을 더 탐색하며 여유를 즐기게 해주세요. 배변이 산책의 끝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산책 만족도는 2배 이상 올라가고 배변 습관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8번째, 매일 같은 길만 다니는 행동.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똑같은 길만 돌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익숙한 길은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매일 반복되는 풍경은 아이의 호기심을 잠재우고 산책을 지루한 일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매일 똑같은 길만 걷다 보면 새로움이 사라지듯 강아지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낯선 골목에서 풍겨오는 새로운 냄새, 처음 가보는 공원의 풀내음은 강아지에게 가장 신선한 두뇌 활력제가 되어줍니다. 일주일에 단 한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평소 가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길을 건너보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아이를 안내해보세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이 아이의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 무리한 산책을 시키는 행동. 모든 강아지가 산책을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옆집 아이가 1시간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무조건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강아지와 관절이 약한 노령견의 산책 레시피는 당연히 달라야 하니까요. 아이는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데 보호자의 운동량을 채우려 억지로 걷게 하는 건 즐거운 탐험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킬로미터를 걸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아이의 속도에 기꺼이 내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 그게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가장 깊게 아끼는 진짜 사랑입니다. 10번째, 한 손으로 핸드폰만 보는 행동. 많은 분들이 잠깐 확인하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고는 늘 그 찰나의 방심을 파고듭니다.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소리나 예상 못한 자극에 아이가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한 손으로 쥔 줄은 허무하게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이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위험한 물질을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줄은 여러분과 아이를 잇는 마지막 안전벨트인데 핸드폰에 한눈을 파는 순간 그 생명선이 너무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산책 중에는 핸드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고 잡고 있는 줄에 온전히 집중해주세요. 그 짧은 집중이 우리 아이의 평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실수들 중에 아차 싶으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아이의 언어를 조금 더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이가 냄새를 맡을 때 잠시 기다려주고 핸드폰 대신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맞춰주는 작은 배려들이 모여 우리 아이의 행복한 견생을 만듭니다. 오늘 산책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현관문을 나설 때 아이의 꼬리 각도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의 표정이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아이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견생시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견생시대 화이팅!